자, 세 번째 이슈입니다. 삼성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HBM. 사실 HBM이라는 게 생기면서부터 이제 되게 뭔가 반도체 시장에 뭔가 분위기를 만들었죠. 반도체 시장이 원래 D램 떨어지고 막 다 떨어지고 있다가 갑자기 챗 GPT라는 게 나오고 AI라는 게 나오면서 붐이 한번 확 불었는데 갑자기 HBM이 거기다가 확 들어와가지고 삼성전자보다 잠깐 이제 SK하이닉스가 좀 관심을 좀 확 가졌죠? 네, 그런 상황인데, 자, 이렇게 가보죠. HBM 주문이 밀려온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첨단 패키징 라인을 확대한다. 디스플레이 천안 사업장에 105억 원의 양수받아가지고 HBM 공급을 2.5배 정도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 패키징 시설 투자에 나서는 부분인데, 보면 천안 사업장 건물이랑 기계장치를 105억 원에 넘겨받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또 우리는 어떻게 또 생각할 수 있냐면, 어쨌든 105억이면 삼성이 하는 전체에 비하면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그냥 푼돈이죠. 뭐 몇백조 원을 투자하는데 크지는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들고요. 보면 이제 패키징 라인을 신설할 때 추가 투자 금액은 7천억에서 1조 정도, 1조 정도 이제 사이로 추가로 투자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거 투자하는 것보다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진 않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삼성은 HBM 이걸 넘어선 그 다음 걸 또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HBM은 그래도 지금 핫하니까 그래도 뭐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거기 맞춰주는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그랬지만 대기업들이 어떤 한 뭔가 이게 막 시장에 관심을 받는 어떤 새로운 제품이 나오거나 어떤 게 나왔어요. 나왔을 때 투자하는 돈의 액수를 보면은 그 회사가 얼마나 그 제품의 진심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냥 사업장 건물이랑 기계장치 105억 푼돈 그리고 추가 이 HBM 양산을 위해서 패키징 라인을 신설할 계획인데 추가 투자금은 7천억에서 1조 뭐 미국에 공장 짓고 하는데 몇백 조씩 들어가는데 1조? 예.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다? 삼성은 HBM의 그 다음 레벨 더 높은 사양의 어떤 메모리를 지금 개발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미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고객사들이 삼성한테 기왕이면 HBM 좀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 죄송한데 우리 안 하고 그 다음 거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챗 GPT를 포함해서 막 구글, 메타, 아마존 이런 것들이 쭉 이제 HBM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는 야, 씨, 너무 많이 투자하기엔 사실 우리가 다음 스텝 준비하고 있어서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고객사들이 HBM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또 그걸 또 안 맞출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맞춰가지고 해준다는 느낌 딱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낌을 받았어요. 투자된 금액 자체가 파운드리 지금 몇백 조씩 막 때려붓고 있는데 7천억 1조면 사실 그렇게 엄청 많이 붙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생산 능력을 내년에 이제 올해보다 2.5배 증가시키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생산을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뽑아내는 수준은 아니에요. 2.5배면은 살짝 그냥 지금 고객사들 요청이 있으니까 이제 그거 정도 이제 맞춰주는 네,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보면 여러 가지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일단 봉을 드리는 것은 메모리 침체 상황에서도 HBM 주문은 밀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써 있는데 메모리 침체 상황은 거의 끝났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D램도 바닥 찍고 올라오는 상황이잖아요. 올라오는 상황에서 뭐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뭐 좀 돈 좀 넣어가지고 또 매출 만들 수 있는 건데 뭐 굳이 안 할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거의 그런 느낌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HBM은 GPU 같은 AI 가속기 칩에 들어가 있는데 대량의 데이터를 병렬 연산하는 AI의 HBM의 고대역 폭이 특성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했죠. 그래서 HBM을 많이 붙일수록 GPU의 성능이 높아진다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GPU가 있는데요. 이거에다가 HBM을 많이 붙일수록 성능이 올라간다는데 그렇다고 엄청 많이 붙이기엔 좀 그렇잖아요. 공간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 HBM도 더 높은 성능의 무언가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걸 삼성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HBM의 성장은 이제 시작 단계다. 수요가 더 커질 거다. 삼성이 미래 투자 나선 거다. 이거 같지는 않고요. 이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크게 마음 쓰실 필요 없다는 말씀드리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야 삼성은 진짜 별의 거 다 하는구나. 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삼성은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지만 거함이에요. 그러니까 항공모함 배가 가다가 이제 항공모함 저 이제 어디 다다르면은 역추진할 때 수십 킬로 전부터 역추진을 하잖아요. 멈추려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이 시가총액이 큰 애들은 방향 한번 잡아버리면 그쪽으로 쭉 가거든요. 우리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사실 이제 저는 이 종목 얘기를 싫어하는 게 제가 방송을 하니까 의심받을 수도 있잖아요. 뭐 내가 뭐 사놓고 뭐 하고 요즘에 그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가총액이 높은 걸 삽니다. 삼성전자를 제가 주가 조작을 할 수 있을 정도면
이거 안 하고 있겠죠. 저기 선 몇 개 사가지고 이제 리조트 한 여기 하고 있겠지. 어쨌든 농담이고. 저는 좀 되게 보수적으로 좀 많이 조심하는 편이어가지고 종목 얘기 잘 안 해요. 내가 또 실수할까봐. 그리고 종목 얘기 많이 하면 안 좋은 게 있어요. 내가 내 종목을 못 사. 삼성은 한번 볼게요. 삼성은 사실은 이렇게 보면요. 차트 한번 크게 안 보셨죠? 크게 딱 안 볼게요. 지금 요 위치 보면 되게 어디서 많이 보던 위치 같지 않아요? 요 위치? 어디 되게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나만 그런 생각하고 있나? 요때랑 비슷하지 않아요? 그리고 차트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지만 이렇게 보면 또 어떻게 생각할까요? 비슷비슷하지 않아요? 거함이 멈추고 다시 돌리는 시점이라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최근에 삼성전자가 실적이 많이 꺾인 거는 원래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반도체는 보통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선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테슬라랑 삼성전자랑 저는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된다 봐요. 지금 테슬라 주가 끝났다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작년에 사실은 제가 환경 나가서도 진짜 욕먹을 각오하고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은 어쨌든 파운드리는 그러니까 디램과 파운드리만 생각해 볼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파운드리는 TSMC가 탑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TSMC는 파운드리만 30년을 한 기업이에요. 30년. 그리고 삼성은 이제 파운드리 뭐 원래 조그마한 뭐 팀으로 있다가 사업부로 있다가 떼가지고 시작한 지 10몇 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도 기술력은 엄청나게 많이 따라오고 있고 최근에 수율까지 따라잡았잖아요. 근데 이 업력이 길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 TSMC가 삼성보다 좀 앞서가는 거는 뭐냐면은 수율적인 부분을 빨리 컨트롤했다는 건 첫 번째. 그건 업력이 기니까 TSMC가 놀지 않았을 거니까. 두 번째, 업력이 길면 그 사이에 정말 많은 고객사들과 함께 오랜 기간 동안 협력을 해옵니다. 근데 어지간해서는 고객사 잘 안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애플이 이번에 비전 프로 하면서 디스플레이 이상한 데 맡겨가지고 비전 프로 이번에 생산도 못 돼가지고 지금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폰도 이번에 그 BOE한테 그 패널 했다가 그쪽에서 수율 안 나와가지고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봤을 때 진짜 애플이 진짜 멍청한, 저도 그랬어요. 애플이 진짜 멍청한 것 같아라고 하지만 멍청한 것보다는 그냥 오래 해오는 게 있기 때문에 의리죠, 의리. 뭐 거의 김보성도 아니고 의리죠, 의리로 끌어오는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엔비디아 이번에 보세요. 엔비디아 딱 이제 자기들이 GPU 생산 늘리겠다고 하니까 바로 딴 데다 이제 수요 높은 데다 바로 이제 나오잖아요. 굳이 TSMC 아니어서 여러 군데 살 수 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그런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이제 그 시기가 좀 온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웬만하면 이 고객사들과 같이 하자, 뭐 1차 벤더, 2차 벤더 같이 해오던 일이랑 같이 하자 했는데 지금은 서로 이제 AI라는 혁명이 발생하면서 서로 빨리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근데 그동안은 TSMC가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2위였던 삼성전자랑 차이도 되게 많고 삼성이 수율을 쉽게 못 잡았기 때문에 따라가지 못했는데 이게 수율을 따라잡아 버리니까 다른 데서 이제 생각을 다시 해버리는 거죠. 야 이거 TSMC한테 미안하긴 하는데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죠. 왜냐면 이제 언제까지 이 GPU에 대한 수요가 클 거냐고. GPU를 대체한 삼성에서 지금 NPU를 만들고 있고요. 다른 데서는 정말 다양한 어떤 이런 제품들을 만들고 있어요. 시대가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TSMC의 고객사들과 오랜 관계를 유지할 만한 그 의리의 균열이 가고 있는 시점이 지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가지고 이제 확 뜰 수 있었을 때, 물론 이제 그때는 그 역사적 그런 것도 있죠. 일본이 빵 뜨다가 이제 미국이 일본 꼴보기 싫어가지고 일본 두들겨 팼죠. 패고 나서 일본 확 망했고, 이제 그 이후에 불쌍하니까 야 니들 뭐 DM 이런 거 해봐야 해가지고 이제 트랜지스터 라디오 만들어가지고 일본이 빵 뜬 거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한 확 가라앉을 때 오히려 이제 삼성이 그 대한 어떤 반사이익을 받으면서 지금 빵 떠버린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 이 테스트 웨이퍼 이거를 삼성이 늘리면서 그때 수율을 따라잡은 게 좀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파운드리는 어쨌든 지금 열심히 따라가는 과정이고 수율이기 때문에 업력 차이가 벌어져서 당장 따라가는 건 무리가 있다. 하지만 열심히 따라가고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그리고 이거를 의식한다라고 생각했던 게 TSMC 회장이란 사람은 사실 입이 되게 무거워야죠. 어디서 경쟁사가 따라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대로 우리 주주가 있고 다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입이 무거워야 되죠.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입이 무거워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때 삼성전자를 깠어요. 전 딱 그 얘기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의식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파운드는 그렇죠. 그리고 디램 쪽은 우리가 이제 테슬라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테슬라랑 삼성 같이 생각해 볼게요. 똑같은 케이스. 제가 봤을 때 똑같은 케이스예요. 디램은 압도적인 1위가 어쨌든 삼성전자입니다. 맞죠?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1위예요. 그런 상태에서 디램 가격이 계속 떨어지니까 중간에 뭐 막 재고도 많이 남고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갑자기
이쪽에서 AI가 빵 터지면서 반도체에 대한 어떤 관심이 확 다시 올라가죠. 그런 상태에서 재고도 확 줄어들고 4분기 이후에 재고도 확 더 줄어들 거라 얘기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경쟁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뭐 하이닉스도 치고 올라오고 막 올라오는데, 삼성전자는 항상 예전부터 어떻게 했냐면, 삼성전자 자기들의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때 뭐 했냐면은 거의 독점에 가까운 시장 점유율 1위라는 그 자리를 이용해서 치킨 게임을 걸었습니다. 치킨 게임. 말 그대로 닭들끼리 싸울 땐 지도 얻어맞고 터져가면서 막 해서 결국은 이제 찍어 누르잖아요. 항상 치킨 게임을 걸어서 그 이후에 다시 시장 점유율을 찾아왔거든요. 이번에 사실 치킨 게임 구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기업들이 다 이제 생산을 이제 막 줄여가지고, 하이닉스도 생산 줄여가지고 이제 어쨌든 반도체 가격, 디램 가격을 한번 반등시켜 보려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근데 삼성은 뭐라고 했어요? 아니 우리는 굳이 생산 줄일 이유가 없는데, 감산할 이유가 없는데, 재고가 엄청 많은데도 굳이 우리는 감산 안 할 건데 그냥 유지할 건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SK하이닉스나 딴 데 있어서 미쳐버리죠. 재고가 많은데 저 탑 1이라고 하고 사실상 이 가격을 결정하는 삼성전자가 계속 생산한다고 하니까 재고는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나머지 애들은 미쳐버리는 거예요. 하다 보면 금방 자기들 가지고 있는 재고를 갖다 정말 헐값에 팔아버리고 어쩔 수 없는 거죠, 버틸려면은. 근데 삼성은 보고 있는 거죠. 보고 있다가 그러면 계속 반도체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놔두는 거예요, 지들은. 그러니까 4살 깎아가면서 버티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싶으면은 그때 슬슬 던지죠. 우리 뭐 슬슬 감산 한번 해보려고 툭 던지죠. 근데 처음에 그 얘기했을 때 감산 한번 해보려고만 던지고 얼마나 감산하겠냐라는 걸 안 던졌어요. 근데 그 이후에 수개월 후에 얼마 감산하겠다 던졌죠. 근데 그 이후에 쭉 반등해서 올라오죠. 그 이후에 시장 점유율 따졌더니 SK하이닉스 떨어지고 나머지가 다 시장 점유율 떨어졌는데 삼성만 올라왔습니다.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테슬라는 어쨌든 탑 1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따라가는 게 중국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중국은 항상 모든 거를 봤을 때 걔네들이 들어가면 일단 싼 마이가 됩니다. 굉장히 싼 게 돼요. 그런 상태에서 차잖아요. 이게 사실은 예전에 중국이 들어와서 완전 싼 마이가 된 게 태양광 쪽인데, 태양광은 어쨌든 이제 중국이 먹었죠. 우리나라 뭐 상장했었던 그때 뭐 성균광전 투자 뭐 이런 애들 막 다 상폐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우리나라 저 티커 코드 번호 9번으로 시작하는 거 아무것도 사지 말라고. 9번으로 시작하는 거는 다 중국 기업, 해외 기업, 우리나라 상장한 기업인데 저 다 쓰레기고 재무제표 믿을 수 없으니까 9번으로 시작하는 거 사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었죠. 지금도 여전히 그 의견은 동일하고요. 자,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테슬라도 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지난번에 가격을 그때 한 달에 두세 번인가 올린 적 있었어요. 하여튼 되게 가격을 엄청 올렸었죠. 근데 이 가격이란 것도 되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게, 가격 책정은 지역별로, 모델별로, 그리고 뭐 생산 연월별로 정말 다양한 어떤 전략을 구사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다르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나오는 실적부터 이렇게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테슬라 가격이 떨어진대, 테슬라 가격이 올라간대, 이렇게 못해요. 떨어지는 데가 있는 반면에 또 올라가는 데가 있고, 올리는 데 있는 반면에 떨어지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온 기사는 그냥 어떤 한 지역에서 떨군다, 가격을 떨군다라고 하면 그 지역 기사만 나온 거기 때문에 테슬라는 전반적인 부분을 다 봐야 됩니다.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은 테슬라가 어쨌든 탑 1이에요. 근데 밑에서 중국 애들이 따라오죠. 근데 중국에, 나 몰랐는데 중국에 전기차 업체가 한 10군데가 있더만. 그때 테슬라가 막 하니까 갑자기 중국의 그 업체들이 테슬라한테 막 뭐라고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뭘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공정 경제가, 이 그때 환경 글로벌 마켓에서 제가 한번 은솔 앵커님이랑 다뤘던 내용인데, 중국이 갑자기 되게 지들답지 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전기차 시장에서 공정 경쟁을 하자, 뭐 이딴 소리를 하는 거야. 근데 내가 그 얘기 듣고 나서 미쳤나? 미쳐. 야, 니들이 무슨 공정? 야, 그 할 말이 다른 사람 입에서 나오면 모르겠지만, 야, 니들 입에서 나오는 건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 했었고, 그때 방송에서도 중국이 공정 경쟁을 한다고요. 네, 이러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중국은 가격이 더 내려버리더라고요. 그 테슬라도 뭐야 이러고 같이 내려버리죠. 그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요. 그 뭔가 시끄러워, 그쪽은 되게.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중국이 LFP 배터리라는 걸 만들죠. 배터리 종류가 많은데 LFP만 할게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LFP 배터리라는 걸 만들어요. 그 만들어서 배터리가 일단 싸니까 그걸 넣어. 그럼 차 가격은 떨어져. 그러니까 밖에 디자인은 일단 이쁘게 뽑았어. 그 차는 굴러가, 일단 굴러가고. 테슬라는 보면 이 S 모델, 3 모델, X, Y 모델 있잖아요. 근데 이거 혹시 그거 아세요? 갑자기 딴 생각 나는데, 그 테슬라 이 생산 순서 있잖아요. 생산했었던 순서가 모델 3가 먼저 나왔고요. 맞지? 아니야, 모델 S가 먼저 나왔어. 죄송합니다. 모델 S가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모델 3가 나왔고요. 모델 X가 나왔고, 그다음 모델 Y가 나왔어요.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 영어 단어잖아요. S, E, X, Y. 일론 머스크 답처되게. 이게 모델 생산 순서예요.
진짜로. 근데 이거 이후에 뭐 나온 거 없잖아요. 뭐 롱레인지 뭐 이런 거 나오긴 나오지만 기본 틀은 딱 이게 4개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가 가격을 한참 올리길래 저는 그때 제가 프리뷰 뉴욕 아니면은 글로벌 마켓인데 테슬라가 가격을 계속 올리길래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야, 이거 치킨 게임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왜냐면은 치킨 게임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가격을 떨구면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릴 수 있으면 올려놔야죠, 최대한. 그죠? 테슬라는 이제 시장의 탑 원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려도 수요가 따라가니까 테슬라는 여러분 제발 일론 머스크 형님 제발 생산만 해주세요, 제가 사줄게, 거의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한참 인기 많을 때.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가격을 올린 거예요. 올려도 팔리니까 욕은 했겠죠. 그래서 테슬라의 가격은, 자동차의 가격은 시가다, 회랑 똑같다, 이제 거의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으로 보고 봤는데 그보다 더 비쌀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한참 있었던 때가 그때였잖아요. 기억 안 나시겠지만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올려요. 그러길래 너무 올리길래 야, 이거 진짜 치킨 게임 한번 제대로 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 순간, 야, 이거 이거 조정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중국이 확 기어오르니까 바로 테슬라가 가격을 떨구면서, 처음에 가격을 떨굴 때는 뭔가 이제 이 이유가 있어야죠. IRA에 우리는 IRA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가격을 조정하겠습니다. 물론 모델마다 그거에 맞춰서 조정하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전반적인 큰 그림은 치킨 게임입니다. 치킨 게임 쭉 하면서 가격을 떨구면서, 이제 왜 여러분들 왜 탑건 보셨어요? 탑건 보시면은 거기서 이제 탐 크루즈랑 루스터, 탐 크루즈 옛날에 뒤에 탔던 그 아들 있잖아요. 아들이랑 둘이서 이제 코브라 기동하죠. 막 이렇게 막 슉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막 돌면서 내려오잖아요. 근데 비행기는 이제 너무 밑에서 내려오면 터지죠. 쭉 내려가죠. 네가 죽냐 내가 죽냐, 네가 간이 크냐 내가 간이 크냐, 거의 이렇게 싸우잖아요. 딱 그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떨구면서 네가 먼저 죽냐 내가 먼저 죽냐 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일단 전기차는 중국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밀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이게 싸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테슬라는 어쨌든 현재 지금 이제 치킨 게임 중에 들어가요. 근데 저는 이 LFP 배터리가 결국은 분위기 전환의 어떤 이제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LFP 배터리라는 게 원래 2010년도에 미국에서 처음 만들었어요.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가지고 막 했는데 그때 돈도 많이 들고 엄청 비싸고, 그때쯤 근처에 삼성 SDI도 그걸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제품은 안 시켰어요. 왜? 시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그걸 중국이 그 이후에 라이센스를 샀죠. 근데 그걸 갖다가 사가지고 LFP라는 걸 계속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뭐 십몇 년 된 거예요. 벌써 그게 개발된 게 십몇 년 된 겁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첫 번째 질문. LFP가 진짜로 미래였으면은 미국은 왜 포기했을까? 두 번째, 삼성은 왜 포기했을까? 세 번째, 개발된 지가 십몇 년이 됐는데 왜 우리 휴대폰은 아직도 리튬 이온 배터리가 들어있을까? LFP가 그렇게 좋으면 당연히 바꿔야지. 왜 안 바뀌었을까? 왜 우리 휴대폰에는 아직까지 LFP 배터리가 안 들어왔을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10중 8구는 이거 시장성 떨어지는 거예요. LFP가 언제부터 떴어요? 올 여름부터 떴죠. 여름엔 짱짱합니다. 근데 지금 중국의 북부지방,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이 LFP 배터리, 그러니까 실제 제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제 중국에서 현재 지금 이제 금융권에 친구가 있어요. 모델 Y인가? 모델 X, 하여튼 어디에 LFP 배터리가 탑재된 거를 테슬라가 팔았을 때 판매량이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판매량이 낮다 그랬죠. 이거 왜 낮은지 아세요? 중국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그분들은 돈 많잖아요. 아는 거예요, LFP가 쓰레기라는 거를. 이게 테슬라가 어느 정도 프리미엄 차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싸구려 차가 아니잖아요. 되게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테슬라는 싸졌다 하더라도 그 프리미엄 이미지가 있는데, 프리미엄 이미지에 LFP를 갖다 때려 넣으니까 그걸 아는 사람들은 얘들이 돌았나?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가격 경쟁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걸 넣어가지고 일단 판매는 한번 해보는 거네 하지만 판매량이 안 나오는 이유는 그겁니다. 중국에서 판매량 안 나올 거예요. 안다니까요. 그분들은 알아요. 북부지방에서 LFP 배터리 넣은 차를 안 삽니다.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이번 겨울 지나면 과연 될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삼성전자나 테슬라나 똑같이 보면 돼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가격을 계속 떨궜죠. 치킨 게임을 하면서 떨궜죠. 나머지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다들 이제 백기가 들고 괜찮다 싶으면 그때 감산을 하면서, 삼성전자가 감산 딱 한다니까 바로 디램 가격 튀어버리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삼성전자 말씀을 드리면서 2차전지 말씀까지 같이 드려서 테슬라까지 같이 말씀드린 이유가, 시장에서는 어떤 점유율이 이렇게 높은 이런 기업들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점유율을 통해서 이런 경쟁을 합니다. 다 죽여놔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투자할 때는 어디에 해라? 1등 기업에 투자해라.
그래서 삼성전자가 최근에 뭐 D램 가격이 많이 죽었고 뭐 나머지는 좀 괜찮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D램 가격 턴어라운드 하면 삼성전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 삼성전자 지금 뭐다? D램 가격이 턴어라운드 됐으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어떻게 여러분 투자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